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드디어 우리가 교류에 입성을 했습니다. 4장 교류회로, 그리고 1절 교류의 발생.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류, 그리고 하나는 교류. 예를 들어 직류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직류는 곧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형을 그릴 때 일정 방향으로 하지만 교류를 나타낼 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극성이 바뀌게. 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교류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사인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삼각파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딱딱 꺾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형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류를 직류도 볼 수 있지만 이 전기는 직류도 볼 수 있지만 이 교류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교류가 발생하는지, 주로 이제 이거 사인파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정연파, 어떻게 전기가 발생하는지와 그 다음에 이 파형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름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교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도대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 그림을 제가 네 가지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N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에 S극이 있고, 자, 다음에 다시 여기에 N극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S극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N극, 그리고 S극, N극,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 분필을 이용해서 자, 어떤 그림을 그리나 잘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자, 이 그림이 1번, 자, 이 그림이 2번, 자, 이 그림이 3번, 이 그림이 4번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1, 2, 3, 4 그림을 여러분 빠르게 한번 보십시오. 1, 2, 3, 4, 1, 2, 3, 4 보게 되면은, 자, 이 안에 있는 전기자가 어떻게 됩니까? 회전하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게 보이십니까? 그쵸? 회전하게 되죠. 회전하게 되면은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발전기 법칙에 의해서 이 왼쪽 뼈는 위로 올라가고 이 오른쪽 뼈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여기 중성축을 했을 때. 그러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게 되면은, 자, N에서 S극으로 자속이 가고, 그 다음에 힘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이쪽은 안으로 들어가는 전기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쪽은 바깥으로 나오는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다음 2번의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 보면 이게 왼쪽이 이제 플러스고, 오른쪽이 이제 플러스 나오는 거고, 이쪽이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이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반을 지났기 때문에, 반을 지났고, 그 밑에 그림 보게 되면은 다시 이쪽은 나오는 거고, 왜냐면 이렇게 회전하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이쪽이 이번에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는 파란 변이 마이너스였는데 이쪽에는 파란 변, 녹색 변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선을 두 개 빼놓게 되면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슬립 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서 파란 변에서 선 하나를 계속 따고
빨간 변에서 선 하나를 계속 따게 되면은 빨간 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파란 변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파형은 어떤 파형이 나오게 되느냐? 자, 이렇게 교류 사인파 파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처음에는 각도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을 때는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점점 각도가 최대가 되면은 90도가 됐을 때,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나머지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1, 2, 3, 4번 구간이 이렇게 보는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2, 3, 4.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1번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걸 우리가 한 1사이클이라고 합니다. 1사이클. 1사이클이 만들어지려면은 이 안에 있는 전기자가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겁니다.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는 한 사이클의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이 104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해서 교류가 만들어지게 되냐? NS 두 개의 자극을 사이에 놓고 이 안에서 전기자를 회전시키게 되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전기자가 원운동, 회전운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파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직류기에서는 이제 이것을 슬림링이 아니라 브러쉬라고 하는 거를 넣어가지고, 자, 이 우측변은 항상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좌측변은 항상 마이너스. 그래서 우측변에서는 항상 똑같은 전기를 받고, 좌측변에서는 항상 똑같은 전기를 받을 수 있게 빼놓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정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파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사실 이 그림은 조금 잘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교류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전기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60Hz라고 해가지고, 60Hz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1초에 사이클이 몇 사이클 만들어지는 겁니까? 60사이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헤르츠라고 해서 이걸 단위를 우리가 이걸 주파수라고 하고, 기호로 F를 사용하고, 단위는요 헤르츠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는 초당 극성이 몇 번 바뀌니까 이 사이클이 몇 개 만들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파수를 알려면은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사이클이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냐, 이걸 우리가 각속도라고 합니다. 각속도 오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죠. 보통 우리가 속도라고 하면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어느 정해진 시간 동안 몇 미터를 갔냐를 우리가 속도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얘기하는데 시속 100km 이런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시속, 시간당 몇 킬로미터 간다는 겁니까? 100km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운동을 하는 것들은 속도를 나타낼 때 시간분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거리를 나타내야 될까요? 거리를 나타내는 게 다시 원상복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60도 돌게 되면 다시 0도의 위치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원운동 하는 건 우리가 속도를 각속도라고 하는 걸로 나타냅니다. 각속도는요, 시간분의 각도를 나타내는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각속도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W를 조금 더 부드럽게 쓰면서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각속도. 그건 시간분의 각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시간분의 각도로 얘기하는데 오메가는 이렇게 T분의 세타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는 T분의 세타. 자, 그런데 전기에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여러분 수학 잠깐만 해볼게요. 수학.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우리가 반지름을 뭐라고 합니까? R이라고 하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 원 한 바퀴는 이 반지름 길이의 원의 둘레가 몇 배가 될까요? 몇 배가?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름이 있잖아요. 이 전체 지름을 L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지름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이 원의 둘레가 되는 걸까요? 이게 원주율이라고 해서 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름에다가 곱하기 파이를 하게 되면 이게 원의 둘레 길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반지름에다가는 얼마를 곱해야 돼요? 파이의 2배, 2파이를 곱해야 되는 거죠. 반지름 곱하기 2파이 하게 되면 이게 원주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반지름의 길이만큼의 원주를, 자, 이 R만큼 길이만큼을 해서 여기를 딱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각도가 약 57도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게 몇 번 반복이 될까요? 몇 번? 한 바퀴 360도일 때는요, 360도일 때는 2파이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180도다! 그럼 몇 번 반복될까요? 이게 하나, 둘, 3.14번 반복되는 거예요. 파이번. 그러면은 한 둘레가 원에 하나 둘레가 되게 되면은 얼마? 2파이번 반복이 되겠죠. 왜냐면 3.14배니까. 3.14배니까. 그래서 자, 좀 어려우면 여기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각도를 가지고 1 라디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180도는 뭐냐면요, 3.14 라디안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180도를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요, 그냥 우리가 파이 라디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180도를 파이 라디안. 그러면은 360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이거는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180입니다. 파이는 180이에요. 파이는 180. 그리고 360은 2파이 라디안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도가 2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식 4-2를 보게 되면은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자, 아까 오메가가 제가 각속도가 뭡니까? 어떤 시간분에 이동한 각도 세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세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식 4-2의 밑에 있는 말 한번 들어보죠. 각속도는 회전체가 1초 동안에 회전한 각도인데 각속도는 오메가를 사용하고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디안 퍼 세크. 그러면은 자, 이 오메가가 각속도인데 이거는 2파이가 360도잖아요. 360도가 1초에 몇 번 반복이 됐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각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한 바퀴 돌았다. 사이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360도인 거죠. 각속도는 초당.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주파수가 60Hz다. 그러면 오메가는 얼마입니까? 60 곱하기 2파이 한 것만큼 해서 각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주파수로 나타내야 되겠는데, 주파수는 뭐예요? 이거는 초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n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2파이 60분의 n. 이거 RPM입니다. 이건 RPS. 초당 회전수고요. 이거는 분당 회전수.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누면 초당 회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파수 2파이 F 주파수와 같게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데, 자, 결론부터 냅니다. 결론. 오메가 각속도라고 하는 거는 2파이 F다. 2파이 F. 오메가는 2파이 F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각속도라고 하는 거는 2파이에다가 뭘 곱한 거다? 주파수를 곱한 거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클수록 오메가는 어떻다? 각속도는 빠르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메가가 예를 들어 100파이 t다. 오메가가 2파이 f. 오메가가 2파이 f. 오메가가 100파이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나오죠. 100파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오메가가 100파이다라고 하는 건. 오메가가 원래 2파이 f죠. 그쵸? 2파이 f가 100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파이 약분하게 되면 주파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주파수가 50Hz라고 하는 거죠. 그쵸? 다음에 만약에 오메가가 120파이다. 그러면은 이게 2파이 f가 얼마라고 하는 겁니까? 120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파이 약분하게 되면은 f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60Hz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만약에 그 다음에 오메가가 314다. 314다. 이 얘기는 뭘까요? 314다. 이거는 2파이 f가 314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가 3.14잖아요. 그렇죠? 계산하게 되면 그냥 수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럼 주파수는 3.14를 2파이 파이가 3.14니까 6.28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주파수가 얼마가 되냐면은 50Hz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F 주파수는 314 나누기 2파이. 이거는 314분의 2 곱하기 3.14는 이게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만약에 314라고 하면 이거는 50Hz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오메가가
377이다. 그러면 이거 주파수는요 60Hz입니다. 이 경우 굉장히 잘 나오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시험 문제가 50Hz 아니면 60Hz가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50Hz 아니면 60Hz가. 자, 어쨌든 이 오메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교류가 만들어지는 회전 속도를 뭘로 나타낸다? 각속도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근데 각속도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60Hz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105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아까는 이 파이가 뭐 18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라디안으로 나타낼 때고, 이건 라디안 퍼 세크로 나타낼 때는 그냥 숫자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잠깐 지우고 앞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맨 밑에 오메가가 2파이 n, 그러니까 n은 초당 회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됩니다. 자, 106페이지에 주기와 주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사이클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사이클을 제가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를 시작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점을 어디로 볼 수 있습니까? 짠! 여기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반복되는 지점에 다시 초기점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거를 한 사이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어 중에서 정의해야 될 게 하나가 주파수. 주파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자, 1초에 몇 사이클이 만들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는 거죠. 단위는 헤르츠가 되는 거죠. 단위는 헤르츠. 우리나라는 몇 헤르츠라고요? 60Hz. 북한은요 50Hz가 됩니다. 다음에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는 이 한 사이클이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초가 되는 거죠. 얼마 걸렸어? 라고 하는 거니까. 주기는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시간, 이거를 우리가 주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 F로 나타내고요. 주기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 T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어떤 관계냐? 서로 역수의 관계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주파수가 2Hz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1초에 사이클이 몇 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2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기는 얼마일까요? 하나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 얼마예요? 0.5초죠. 만약에 1초에 떡을 2개 만들어요. 그럼 떡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0.5초죠. 반대죠. 그러니까, 자,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주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주파수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파수가 10Hz다. 그러면은 뭐 10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초당. 그러면은 주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주기는 주파수분의 1, 10분의 1 하게 되면 0.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사이클 하나 만드는 데는 0.1초가 걸리게 되는 거죠. 단위는 뭐다? 초, 세크가 된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 4-5도 보게 되면은 주파수는 T분의 1이고 그 다음에 T 주기는 F분의 1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106페이지 밑에 위상과 위상차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클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N극과 S극의 자석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이 원통에 하나 놓고 만약에 자, 이 하얀색 막대기를 회전시키는 것과 자, 이 파란색 막대기를 회전시키는 것 2개를 동시에 만약에 회전시켰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은 파란색 막대기는 지금 회전하는 것에 하얀색 막대기보다 조금 더 앞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개를 돌리게 되면은 이런 파형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하얀색은 0에서부터 시작돼서 자, 주파수가 사이클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만 이 파란색은 조금 더 각도가 이미 틀어진 각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봤을 때 이 파란색이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2개 비교를 해봤을 때 더 위에 있게 되니까 자, 이 파란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얀색보다 더 빠르다, 더 앞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만약에 파란색을 제가 어떤 V1의 파형이라고 하고 이 흰색을 제가 V2의 파형이라고 하고 이 둘 사이의 각도를 세타 각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네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V1이 V2보다 세터만큼 어떤 각도만큼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90도 빠르다라고 하면은 2분의 파이만큼 앞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90도만큼 앞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다음에 V1이 V2보다 세터만큼 앞선다 혹은 빠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또 다음에 자 V2가 V1보다 세터만큼 어떻게 할까요? V2는 V1보다 어때요? 세터만큼 늦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늦다. 또 자 V2가 V1보다 세터만큼 뒤진다 이렇게 네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출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늦냐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V1의 파형을 이따가 나타낼 때는 V1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합니다. 뭐 V1 sin 오메가 t 플러스 30 이렇게 나타내고 자 V2는 V2 sin 오메가 t 그냥 이렇게 나타내죠. 얘가 이제 기준 파형이니까 플러스 30 하면은 어떤 기준보다 30도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두 파형에 뭐라고 할까요? 이 차이를 이게 상의 위치예요. 두 사이를 우리 상의 위상차라고 합니다. 위상차. 위상의 차이라고 해서 위상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이제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파형이. 자, 제일 중요한 거 뭐 배웠냐면 아까 처음에 각속도 이제 몇 가지 딱 핵심만 얘기할게요. 각속도 하나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주기, 그 다음에 위상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뭐 60Hz 이런 것도 사용이 되지만 여러분들 라디오 주파수 그쵸? 뭐 몇 헤르츠다 이렇게 통신 관련해 가지고 주파수는 또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죠. 이게 몇 개 만들어지냐, 사이클이 몇 개 만들어지냐, 신호가 몇 번 만들어지냐, 클럭이 몇 번 만들어지냐 이런 것과 이제 똑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교류의 이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직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름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슈퍼 가서 건전지 사게 되면은 건전지 1.5V짜리 주세요. 그러면 딱 아저씨가 어떤 건지 알죠. 그쵸? 사이즈만 딱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교류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보게 되면은 파형이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이름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기가 어떨 때는 최고 이만큼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최저 이만큼 내려갔다가 이만큼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직류는 이름이 하나인데 사실 교류는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동요 중에서도 이런 게 있죠. 뭐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이 여러 개 이렇게 있죠. 그쵸? 그래서 교류도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자, 대표적인 이름이 일단 말로 먼저 하겠습니다. 순시값,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일단 보기 전에 여기가 제가 이제 대전입니다. 대전인데 제가 저기 목적지가 천안이라고 하고 한번 자동차를 타고 한번 이렇게 운전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속도라고 한번 하죠. 속도 여기서부터까지가 거리. 그럼 제가 이제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가다가 조치원이 있게 되고요. 가다가 이제 뭐 청주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전에서 여기가 만약에 100km라고 하면은 시속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대전에서는 한 75km 정도 속도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치원 정도 와 보니까 가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여기서 한 이제 50km 정도의 속도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청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잘 뚫려가지고 여기 또 다시 100km 정도 속도를 내다가 천안에 도착하니까 다시 한 75km 정도의 속도로 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딱 이제 천안에 가서 친구 만나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오다 보니까 말이야, 조치원에 왜 이렇게 차가 막히냐? 조치원에서 말이야, 속도가 50km밖에 안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지금 운행 기록 중에서 무슨 값이에요? 가장 낮았던 값 아닙니까? 속도가. 그래서 여기는 자, 최소 값이라고 해서 최소 값은 5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이거 오다 보니까, 청주 정도에서 오니까 말이야, 뭐 뻥 뚫리더라. 야, 이거 도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 100km까지 왔어. 최대 100km까지 내가 한번 밟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 주행 기록 중에서 최대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딱 어떤 숫자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전에서 천안 오니까, 뭐, 대충 보니까, 이게 한 대전에서 천안까지 한 70km 정도 되게 되는데, 뭐, 거의 1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평균 한 70km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평균을 내보게 되면은, 그냥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지만, 평균 그 정도 된 것 같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평균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값. 평균값은 얼마 정도 될까요? 대충 그냥 75km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어떤 파형에서 변화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게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전기로 이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대로 전기 제가 교류 사이클로 가져와 보게 되면은 교류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파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파형이 이제 뒤가,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값에서 최고 큰 거, 파형에서 최고 큰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최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최대값. 그 다음에 그 파형에서 가장 작은 값을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 그쵸?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사실은 크기는 같아요. 절대값은 같습니다. 부호만 다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파형에 평균이 있어요. 근데 한 사이클의 평균은 사실 빵이에요, 빵. 왜냐하면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음이니까 빵. 그러면은 반 사이클의 평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평균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는 저 앞에 속도와는 다르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실효 값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류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집에 몇 볼트 쓰세요? 집에 일단 교류예요, 직류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 교류죠. 교류 몇 볼트 써요? 220볼트 쓰죠. 예전에는 110볼트 썼었죠. 그렇죠? 뭐 공장에서는 380볼트 이런 거 쓰죠. 그럼 110, 220, 380 이런 게 다 무슨 값일까요? 이게 다 실효값입니다. 실효값. 실효값이 뜻이 뭐냐? 직류의 그 값과 동일한 일을 하게 되는 값을 우리가 실효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10이다, 220이다, 그냥 교류 110, 교류 220 그러면은 다 무슨 값이라고요? 이거 다 실효값 얘기하는 거예요. 실효값.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은 220이지만 최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실제로는 1초에 60번 어느 값을 찍냐면은 220의 루트 2배만큼 해서 311V가 또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여러분 최대 311V, 밑으로 311V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에서는 최대값, 최고 큰 값이죠, 파형에서. 이거는 우리가 뭐로 나타내냐면은 맥시멈이라고 해서 전압의 최대니까 전압의 예를 들어 최대면은 VM, 맥시멈이라고 해서 VAB로 나타냅니다. 혹은 전류의 최대면은 I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어쨌든 최대값 VM, 맥시멈이라고 해서. 다음에 최소값이 있는데 크기는 똑같아요. 최소값이 이거는 V 미니멈이라고 해서 MIN 이렇게 나타내는데 어쨌든 크기는 똑같습니다.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실효값이 있습니다. 실효값.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거는 그냥 우리가 V 이렇게 나타낸다. V, 실효값. 다음에 평균값이라고 있습니다.
평균값. 여러분 평균이 영어로 뭡니까? 평균, 에버러지라고 그러죠. 에버러지. 볼링에서 쓰이는 용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VA라고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VA. 다음에 자, 또 하나의 값이 있어요. 또 하나의 값은 순식값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몇 볼트, 몇 볼트, 몇 볼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그것은 그냥 전압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거지 어떤 주파수라든지 위상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순식값은 소문자 V로 나타내고 이것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107페이지 보게 되면은 맨 위에 순식값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순식값. 자 이건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이거 V 이건 이렇게 나타냅니다. 앞에 최대값,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각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순식값의 형태입니다. 아시겠어요? 최대값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까? 전압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오메가 t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각속도죠. 그쵸? 그 다음에 세타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한 정보? 위상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최대값. 이거를 표준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료값이라고 합니다. 시료값. 시료값은 제가 그냥 큰 대문자 V로 나타낸다고 했죠. 자, 시료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시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최대값은 시료값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예요? 루트 2를 곱하게 된 거죠. 곱하게 된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습니까? 최대값을 곱하기 루트 2분의 2를 한 것과 또 똑같다는 얘기죠. 그쵸? 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최대값에다가 곱하기 루트 2분의 1 하게 되면 0.707 한 것과 또 똑같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료값이 있고 세 번째 평균값이 있죠. VA. 평균값은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최대값 곱하기 파이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죄송합니다. 2죠 2. 파이분의 2. 그러면은 자 이거는 최대값에다가 곱하기 0.637을 한 것과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큰가요? 사실은 파형 중에서 일단 저기 최대값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시료값 70.7%인 시료값 그 다음에 0.637인 평균값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순식값 그래서 됐습니다. 자, 시료값과 평균값은 두 개의 차이는 또 1.1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지 말고 간단하게 이제 나타내면은 최대값과 시료값은 루트 2라는 거 보시고 이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을 보십시오. 자, 여기 최대값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암기해야 됩니다. 그날 암기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날 딱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평균값이 있고 이쪽에 시료값이 있습니다. 최대값에서 평균값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줘요? 곱하기 얼마죠? 0. 얼마요? 637, 63.7%니까. 최대값에서 시료값으로 가려면은 곱하기 얼마 해줘요? 0.707 해줍니다. 70.7%니까. 그리고 평균값에서 시료값 가려면은 시료값이 더 크죠? 곱하기 1.11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평균값을 주어지고 시료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11 하면 되는 거고. 평균값 얼마예요? 평균값 200인데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나누기 0.637 하면 되고요. 그쵸? 최대값 알려준 다음에 시료값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곱하기 0.707 하면 되는 겁니다. 시료값 알려주고 최대값 알아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누기 0.707 해도 되고 시료값에서 최대값 가는 게 또 곱하기 루트 2나 또 똑같은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곱하기 루트 2. 왜냐하면 이게 나누기 루트 2니까. 그러니까 최대값
나누기 루트 2가 곱하기 0.707이랑 똑같게 되는 거죠. 두 개, 최대값과 시루값은 루트 2배 차이입니다. 루트 2배 차이. 자, 이 표를 하나 암기하시죠. 이것 하나 풀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107페이지 아래까지 있는 문제입니다. 괜찮으세요? 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하죠. 자, 문제도 또 많이 있습니다. 문제 많이 있는데, 자, 이 부분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문제 풀어보게 되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면서 정리가 되실 겁니다. 문제 한번 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19문제죠. 1번. 주파수 100Hz의 주기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주기와 주파수는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서로 역수의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T, 주기는 이렇게 되죠. 주파수분의 1. 주파수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 하게 되면은 0.01초. 네. 그러니까 주파수 100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클이 100개 만들어진다는 거죠. 주기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는 사이클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니까 0.01초 걸리게 되는 거죠. 하나 만드는데. 2번. 각 주파수 100파이일 때 주파수는 얼마가 되는가? 자, 100파이. 오메가가 100파이라고 합니다. 100파이. 아까 이제 암기하셨나요, 혹시? 원래 오메가가 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2파이 F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메가가 원래 2파이 F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2파이 F가 100파이이게 되면은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F가 얼마여야 돼요? F가 50이어야 되죠. 그렇죠? 50Hz. 또 가번. 3번. 각속도 오메가가 300 라디안 퍼 세크인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봅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응용이죠. 자, 오메가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300이라고 했어요. 이때 주파수는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원래 2파이 F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F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분의 300이죠. 2파이 분의 300. 자, 이것은 조금 응용하게 되면은 파이 분의 150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다음 4번. 회전자가 1초에 30회전을 하면은 각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회전자가 30회전을 했다는 거는 주파수가 30Hz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럼 F가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30회전 했다고 하잖아요, 주파수가. 그러면은 2파이 곱하기 30이고, 자, 이거는 얼마? 60파이가 되는 거죠. 60파이. 답 나와봐. 60파이 라디안 퍼 세크. 5번.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30도, I는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일 때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전류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V가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30. 그 다음에 I는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30일 때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전류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순식값이라 복잡해 보이죠? 자, 왜 이렇게 길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거는 무슨 정보에 대해요? 파형의 크기에 대한 정보고, 여기는 뭐에 대한 정보라고 했어요? 주파수에 대한 정보고, 여기 끝에는요, 이거는 위상에 대한 정보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위상을 물어보게 되면은 제일 뒤에 있는 것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크기만 물어보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거, 주파수 물어보게 되면 사인 뒤에 있는 것만 딱 물어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이래요. 제 이름이 이제 전병칠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불꽃병의 7칠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북두칠성인데 운전전해요. 예. 제 이름에 앞에 요거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거는 성이라고 하죠. 성. 그래서 딱 제 이름을 보고서, 야, 저 사람 성이 뭐야? 성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자, 저 사람 병신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딱 성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요. 맨 앞에 쓰잖아요. 그쵸? 그러면 성이 뭐야? 라고 하면은 맨 앞에는 뭐지? 뒤에를 뭐하러 봅니까? 그쵸?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 병칠이죠. 그쵸? 맞죠? 그러니까, 자, 성은 제일 앞에만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압도 순식값은 안 돼. 위상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제일 뒤에 있는 것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왜요? 크기, 주파수, 위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플러스 30은 뭐예요? 어떤 기준보다 30도 앞선다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30은요. 어떤 기준보다 30도 더 뒤진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즉, 운동장, 출발선을 딱 그어놨으면은, V는 플러스 30, 어떤 기준보다 어떻습니까? 30도 앞서 있어요. 30도.
I는 마이너스 30 어떤 기준보다 30도 더 뒤져 있어요. 자, 이제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 보면 돼요.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얘를 기준으로 하면 전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60도만큼 어떻게 돼요? 늦어 있죠. 60도만큼 뒤져 있죠. 그러니까 답 몇 번입니까? 답 가번이 되는 거죠. 60도만큼 뒤진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6번. 자, 비슷한 형식의 계속 문제입니다. V는 100 루트의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긴장할 필요 없어요. 옆에다 하겠습니다. 6번. V는 100 루트의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I는 100 사인 120 파이 t 플러스 2분의 파이인 경우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죠. 자, 근데 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를 뜻하는 겁니까? 파이가 아까 180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니까 이거는 45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분의 파이는요. 파이가 90이니까 이거는 파이가 180이니까 이거는 9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보다 V라고 하는 거는 V라고 하는 거는 얼마큼 앞섭니까? 45도 앞섰죠. V 45. 그런데 자, 어떤 기준보다 I는 어떻게 앞서요? 플러스 90도만큼 앞섰대요. 90도만큼. I.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죠.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45도만큼 더 빠르죠. 그쵸? 45도만큼 더 앞서게 되죠. 그러니까 앞선다. 가번 아니면 다번이죠. 그쵸? 근데 45도를 나타내는 거는 뭡니까? 4분의 파이가 45도죠. 다번이죠. 다번. 7번. V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30,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30일 때 전압을 기준으로 할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문제와 또 동일한 문제죠. 그쵸? 좋습니다. 동일한 문제죠. 60도 뒤진다. 이렇게 되죠. 60도 뒤진다. 8번. I는 Im sin 오메가 t인 교류의 시력값은 어떻게 되는가? 8번. Im sin 오메가 t인 값의 시력값 물어봤습니다. 시력값. 자, 근데 이 파형에서 전압의 크기에 관련된 거는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sin 바로 이 앞에서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값이에요? 이게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시력값으로 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값을 뭐예요? 곱하기 0.707 하거나 나누기 루트 2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시력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최대값 곱하기 0.707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정확히 뭐 객관적인 숫자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문자로 IM이라고 나왔으니까 IM을 뭘로 나누는 겁니까? 루트 2로 나눈 게 시력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 몇 번? 4번이 되죠. 9번. 이는 141 sin 100파이 t 볼트의 교류 전압이 있다. 교류의 시력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141 sin 100파이 t의 교류 전압이 있다. 시력값은 얼마인가? 자, 요 sin 앞에 있는 거 이거 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제일 앞에 있는 거 이 숫자가 뭡니까? 이게 최대값이죠. 최대값에다가 얼마를 해야지 시력값이 됩니까? 나누기 루트 2. 그래서 141 나누기 루트 2 하게 되면 시력값이 나오죠. 혹은 이거나 141 곱하기 0.707 하게 되면 시력값이 나오죠. 100V 나올 겁니다. 100V. 답 가번. 10번. 최대값이 200V인 사인파 교류의 평균값은 얼마가 되는가? 최대값이 200V라고 합니다. 평균값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그럼 최대값에서 평균값 가려면 얼마 해야 됩니까? 곱하기 0. 기억나세요? 637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0 곱하기 0.637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100 얼마가 나올까요? 27.3V. 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트라이앵글 있었죠.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었죠. 자, 다음에 11번. 평균값이 220V인 교류전압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가? 이번에는 반대죠. 자, 이번에는 평균값이 220V라고 해요. 이 파형의 최대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최대값에서 평균 가려면 곱하기 0.637 해야 되고 평균에서 최대 가려면 어떻게 돼? 다시 나누기 0.637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20 나누기 0.637 하게 되면은 이거 최대값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요. 346V 나온다고 합니다. 12번. 어느 교류 전압의 순식값이 V는 311 사인 120파이T라고 하면 이 전압의 실효값은 얼마가 되는가? 12번. 자, V는 311 사인 120파이T라고 하면은 실효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실효값은. 그러면은 자, 사인 앞에 있는 게 무슨 값이라고 이게? 최대값. 최대값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된다고요? 곱하기 0.707 하게 되면 실효값 나오죠. 220 나올 겁니다. 답 4번이죠. 그럼 만약에 이 파형에서 주파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20파이, 사인 바로 뒤에 있는 거 120파이. 120파이면 얼마예요? 원래 얘가 2파이 F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그러면은 60Hz죠, 60Hz. 다음 13번. 최대값이 10인 교류전류의 평균값은 얼마인가? 자, 최대가 10이라고 합니다. 평균값 가려면 곱하기 얼마예요? 0.637 하게 되면은 6.37이 되죠. 답 라번이죠. 14번. 일반적으로 교류전압계의 지식값은 어떻게 되는가? 교류전압계의 지식값.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뭐 220V, 110V 이렇게 나타내는 지식값은 뭐에 대한 값입니까? 실효값에 대한 지시입니다. 15번. 15의 저항회로에 E는 100사인 377T 플러스 3분의 파이 볼트의 전압을 가했을 때 T는 0에서의 순시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R이 15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압이 100사인 377T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이 파형이 T는 0에서의 순식값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전류 I는 R분의 V죠. 근데 R이 10분의 V가 얼마가 됩니까? 지금 이렇게 되죠. 100 사인 377T 플러스 3분의 파이. 복잡합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문제가 T는 0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T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10분의 100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여러분, 요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냐면 파이가 180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누게 되면 이거 60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인 60과 또 똑같은 겁니다.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 그렇게 됩니다.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10이죠. 그러면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어서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5 루트 3이 됩니다. 근데 자, 이 방법은 조금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배울 때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걸 다시 공부시키기가 시간 아깝다. 그러니까 이거 괜히 이거를 여기다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계산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하십시오. 10분의 100 사인 60이라고 딱 치게 되면 숫자가 얼마 나오냐면 아마 8.66 아마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5루트 3이랑 또 똑같아요. 이 5루트 3이 8.6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딱 여러분 계산기를 했을 때 8.66 나왔죠. 가나다라 중에서 어떤 게 8.66일까 딱 찍으면 돼요. 이게 나번 아니고 라번 아니죠. 가 아니면 다죠. 그쵸? 딱 답 찍게 되면 가번 5루트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가번이죠. 16번. 전기저항 25옴에 50V의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전류의 순식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자, 이게 25옴에 50V의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전류의 순식값. I는 R분의 V죠. R분의 V. 그럼 R이 25분의 전압이 50이니까 얼마예요? 2A죠, 2A. 그쵸? 그럼 이걸 순식값으로 나타내라. 단 각속도가 377 라디안 퍼 세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식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전류니까 I는 Im sin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내는 게 순식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맨 앞에다 최대값을 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슨 값이라고 했어요? 항상 실효값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2보다 루트 2배 더 큰 게 최대값이니까 2 루트 2 sin 오메가가 377이라고 알려줬으니까 377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은 이것도 재밌는 문제입니다. 17번. 2는 141 사인 12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 파형의 주파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봅니다. 자, 2는 141 사인 그 다음에 12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인파형의 주파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주파수에 대한 정보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사인 바로 뒤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120 파이 t라고 돼 있죠. 120 파이 t 있을 자리에 원래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오메가 t. 120 파이 들어가 있을 자리에 원래 2 파이 f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파이 약분하게 되면은 f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60이죠. 60Hz. 답 4번이죠. 다음에 18번. 이는 100 사인 314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볼트 인파형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18번. 자, 이는 100 사인 314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인파형의 주파수에 대한 거 물어봤어요. 근데 주파수에 대한 정보는 어디만 보라고요? 길게 볼 필요 없어요. 여기는 전압 물어보면 이거, 크기 물어보면 이거, 주파수 물어보면 이거, 위상 물어보면 이거죠. 자, 주파수에 대한 정보 여기서 가지고 있죠. 원래 여기가 2 파이 f 들어가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314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f는 주파수는 314를 뭘로 나눠야 돼요? 2 파이로 나눠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파이가 3.14니까 314를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3.14 계산하게 되면은 50Hz 되게 되는 거죠. 주파수는 50Hz죠. 다음 19번. 이는 100 루트 2 사인 10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볼트인 정연파 교류전압의 주파수는 얼마가 되는가? 마지막에 물어본 게 이는 100 루트 2 사인 10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주파수 물어봤어요. 주파수에 대한 정보 어디라고요? 사인 바로 뒤에 있는 요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원래 2 파이 f 들어가야 될 자리에 뭐 들어가 있을까? 100 파이 들어가 있죠? 그럼 파이 약분하게 되면 f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50Hz죠. 자, 만약에 여기서 시료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시료값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 대답해야 될까? 사인 앞에 있는 요거 100 루트 2가 최대값이죠. 나누기 루트 2 하게 되면 시료값은 100이죠. 만약에 위상 세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요거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러면은 이거 60도 늦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이 문제 지금 19문제 있는데 사실은 계산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이거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전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학책을 사서 수학 공부를 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 기초 요구하는 것들이 문제를 보고서 어떤 거를 찝어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답을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숫자가 계속 바뀌어 나오는데요. 숫자가 계속 25 계속 바뀌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19문제 중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매회 안 나온 문제가 없어요.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기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 보세요. 최대값에서 자 평균값 가는 거, 시료값 가는 거, 최대값에서 평균 갈 때는 곱하기 0.637, 최대에서 시료 갈 때는 곱하기 0.707, 평균에서 시료 갈 때는 곱하기 1.11.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최대랑 시료는 뭐 차이? 루트 2배 차이. 누가 더 크다? 최대가 더 크다. 반드시 암기. 그날 암기하자고는 그날 암기. 암기가 안 되면은 팔에다가 써요. 볼펜으로 써가지고 외웁니다. 아셨죠? 예. 외워야지 지우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꼭 여러분들 암기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